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우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지 말자. 버지니아주 민주당 무슬림 상원의원 사담 아슬란 살림이 이슬람 혐오를 주법에 정의하는 상원법안 624호를 막 발의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사람들을 뽑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뽑은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은 폭행 및 구타 관련 법령에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악의적 편견 또는 증오라는 정의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식되기만 해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주의 증오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무슬림이나 심지어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격렬한 언쟁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지면 그들은 이슬람 혐오 정의를 활용해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한 증오가 없어도 증오 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봐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이건 이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슬람만큼이나 오래된 전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슬람주의자들의 종교와 동일시하는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죠. 당신이 단순하고 명확한 통계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외모와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음모론자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테러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이슬람 혐오자예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끝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슬람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슬람이 검증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 힌두교에는 이런 특별한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무슬림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이미 폭행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표현과 수정화법 1조를 위축시키는 신성 모독죄 같은 보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샤리아법이 퍼지는 현상입니다. 확산 전에 우리가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엑스붐이야. 정확해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푸시백 같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지배 계획의 진실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멍청한 피해자, 인종차별 논리를 더 강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계속 지배하려고 할 때 아무도 그들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은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인종차별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할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압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매트릭스 믹서가 뭘 올렸는지 볼까요? 버지니아가 우리 눈앞에서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버지니아 상원법안 624번이에요. 지난달인 2026년 1월에 주 상원의원 사담 아일랜드 살림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아시겠죠? 사담 이슬람 살림입니다. 2026년 정기회기, 폭행, 구타, 이슬람 혐오 정의 및 처벌에 대해 읽어볼게요. 폭행 및 구타는 이슬람 혐오를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향한 악의적인 편견이나 증오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폭행, 신체적 폭행 같은 범죄가 이제는 무슬림을 향한 악의적인 편견이나 증오로 제정이 된 거예요. 이 정의는 피해자가 실제로 이슬람 신자인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그 사람이 이슬람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식해서 표적으로 삼았다면 적용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이슬람주의자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못된 말을 하면 당신이 폭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네요.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에 이슬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주경찰청이 법무장관실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국과 협의하여 놀랍지도 않게
이슬람 혐오에 대한 법안의 정의와 증오 범죄 신고 중앙 저장소를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정말 헛소리예요. 토슈니 슈노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7지구 민주당원입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 폭행 및 구타 법률에 이슬람 혐오 정의를 공식적으로 포함합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라니 놀랍네요. 정말 쓸모 있는 바보들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장악하게 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슬람 혐오를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이나 증오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어도 적용돼요. 누군가 이슬람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겨냥당했다고 주장하면 돼요. 이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무슬림처럼 보이는 유대인이 이슬람주의자에게 공격당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 이슬람주의자들이 아랍인처럼 보이는 나이든 유대인들을 실제로 보호하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게 이 법안의 진짜 의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지된 경우입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경찰, 법무장관,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국이 이러한 사례들을 증오범죄 신고 시스템에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봅니다. 증오범죄는 신체적이나 재산 피해가 있어야 하며 생각을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버지니아에서 무슬림 부지사 가즈라 하시미가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한 직후에 일어났어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버지니아주에서 샤리아법이 의무화되어도 놀라지 마세요. 네네, 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그들은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원을 뽑고 또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경찰에도 뽑아요. 그리고 갑자기 매우 빠르게 그들이 장악해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의 아이러니는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인종 때문에 따로 대하거나 종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치 이슬람 혐오라는 차별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종교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좋게 다르게 대우받고 싶지만 결국 모두를 더 인종차별적으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정말 훌륭하네요. 천재적이에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